직업 상담사 2급 실기 이 영상만 보면 100% 합격한다. 20강 시작하겠습니다. 96번 심리검사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 3가지를 쓰시오.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인데 분류가 있다는 거예요. 분류 3가지. 키워드 계집을 지수 속력을 내라. 계집 지수 속력. 좀 말이 안 되죠. 그냥 한번 그래도 계집 지수 속력이라고 외워두십시오. 심리검사 실시 방식. 계집 지수 속력. 계집 뭡니까? 개인 검사와 집단 검사. 개인 검사와 집단 검사. 심리 검사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집단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지수 지필 검사와 쓰는 거죠. 지필 검사와 수행 실제로 행동해서 하는 거. 수행 검사. 속력 속도 검사와 역량 검사. 빠르게 검사하는 것과 이 사람의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검사. 이렇게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심리검사 실시 방식. 계집, 지수, 속력. 계집, 지수, 속력. 계집, 개인. 집, 집단. 지필, 수행, 속도, 역량. 예, 계집은 좀 이해가죠? 개인, 집단. 이게 좀 어렵습니다. 지필 쓰는 거예요. 필, 행동, 수행. 지필, 수행, 속도, 역량. 다시 한번. 심리검사 실시 방식 분류. 속도 검사와 역량 검사, 개인 검사와 집단 검사, 지필 검사와 수행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외우십시오. 97번. 역량 검사와 속도 검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아까 앞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키워드 나갑니다. 역량 검사는 수학 경시대입니다. 속도 검사는 산수 계산 문제예요. 수학 경시대 시험은 어렵나요? 쉽나요? 쉽나요?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섞여 있죠. 그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어려운 문제를 넣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이걸 풀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죠. 산수 계산 문제는 뭡니까? 쉬운 문제들밖에 없습니다. 그럼 답이 뭐예요? 그러니까 뭘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정해진 시간 내에서 이 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는지, 얼마나 많은 양을 푸는지, 그 속도를 재는 거죠. 속도. 얼마나 빨리 푸는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역량 검사는 뭡니까? 어려운 문제들을 제시하고 시간을 제한하지 않거나 시간을 충분하게 줘서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려는 검사를 말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예, 역량 검사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주고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속도 검사는 뭡니까? 충분한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을 주고 시간을 짧게 주어서 반응의 신속성, 반응의 속도를 측정하려는 검사를 말한다. 이해가시죠? 이런 문제는 이해를 하면 쓸 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써보십시오. 쓸 때 손으로 쓰는 분들이 있고 컴퓨터로 타자를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써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쭉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98번. 직업 상담에서 사용할 검사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준 5가지를 설명하십시오. 직업 상담을 할 때 이제 세상에 수많은 검사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MMPI, MBTI, 홀랜드, 스트롱, 검사가 진짜 많이 있는데 직업 상담에서 검사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기준 5가지 정도만 이야기해봐라. 그런 거죠. 이 기준을 가지고 해보라는 거. 이거 우리 많이 외웠습니다. 필기할 때. 표신검, 내실. 직업상담 검사 고려 방법, 검사 선정 고려 방법. 표신검, 내실. 표는 뭐죠? 표준화된 검사 도구 사용. 한두 명이 사용해가지고, 좋다더라. 이런 검증 안 된 걸 가져오면 안 되고, 반드시 표준화된, 오랜 기간 사용하고 논문을 읽고 이런 식으로 타당성이 있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심리 검사를 선택할 때 내담자를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담자를 배제하고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담자를 포함시켜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 목적에 맞는 검사. 직업 알아보러 왔는데 MMPI, 이상심리 이런 거 검사하면 안 되겠죠? 검사 목적에 맞는 검사를 해야 되겠죠?
내담자의 문제를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겠죠.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손으로 하는 작업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직업에 있어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왜 그런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검사, 내담자의 문제를 밝힐 수 있는 검사여야 되겠죠. 다섯 번째, 실시가 용이하고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뭐 한 번 검사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검사들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뭐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동안 지켜봐야 하는 검사, 그런 검사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실시가 쉽고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표신검 내실. 근데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반드시 위에 빨간색 글자도 외우셔야 됩니다. 직업 상담에서 사용할 검사 선정 시 고려 방법, 표신검 내실. 표준화, 내담자를 심리검사에 포함시키고, 검사 목적에 맞게 하고, 내담자의 문제를 밝힐 수 있어야 되고, 실시가 용이하고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예, 잘 배우셔서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번, 심리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검사자 변인과 수검자 변인 중에 강화 효과, 기대 효과, 코칭 효과를 설명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리검사를 할 때 결과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고 잘못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검사자로 인한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변수의 원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수검자, 이것들 심리검사를 이제 받아서 검사하는 이것들 뭐 상담자의 이유로 인한 변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효과가 있는데 강화 효과, 기대 효과, 코칭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키워드, 정크설. 뭐냐? 강화 효과는 수검자의 반응에 대한 강화물의 정도에 따른 효과. 강화물, 뭐 잘하면, 와, 잘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이거 잘하셨네요. 이런 식으로 반응이 좋고, 뭐 선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보상이 있는 강화물에 따른 효과. 강화물의 정도에 따른 효과입니다. 기대 효과는 뭐냐면, 검사 결과에 대한 수검자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기대가 크기 때문에 다른 효과를 말하는 거고요. 코칭이 뭡니까? 설명하고 가르치는 거죠. 수검자가 검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받은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를 말합니다. 문제에 이미 강화, 기대, 코칭 세 가지가 다 있죠. 똑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강화물의 정도에 따른, 기대의 크기에 따른, 기대의 크기에 따른, 설명을 받은 정도. 이렇게 아시겠죠? 정크설. 마지막 100번입니다. 심리검사 해석 시에 주의사항 세 가지를 쓰십시오. 우리가 이제 검사지를 쭉 하고 해석을 하는데요. 상담자가 해석할 때 주의사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반응을 이해하는 자료. 키워드, 반응을 이해하는 자료. 심리검사를 해석할 때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심리검사 해석 주의사항 세 가지는 심리검사 해석은 반응을 이해하는 자료로 써야 된다. 심리검사 해석 주의사항은 반응을 이해하는 자료로 써야 된다. 키워드, 반응, 이해, 자료. 내담자의 반응을 고려하는 거예요. 만약에 심리검사에 이 검사를 했습니다. 내담자가 정말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냥 탁 해버렸을 때 이 사람이 느낄 그 충격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서 되게 융통성 있게 잘 그 반응을 고려해서 알려줘야 된다. 이해하기 쉽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어렵게 말하면 뭐 F 척도가 어떻고 L 척도가 어떻고 이 L 척도에 따라서 우리 선생님이 어떤 것은 이런 식으로 알아들을 수가 없죠.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자료, 어떤 자료? 그냥 자료가 아니고 표준화된 자료. 근거가 있는, 누가 봐도 이것이 근거가 있는 그래프라든지 이런 식으로 근거가 있는 표준화된 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이렇게 보셔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표준화된 자료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죠. 다시 한번. 심리검사 해석 주의사항 세 가지 뭐라고요? 심리검사는 해석할 때
반응을 이해하는 자료로 써야 된다. 심리검사 해석 주의사항은 반응을 이해하는 자료로 써야 된다. 반응, 누구의 반응을 고려해야 됩니까? 내담자의 반응. 이해는 뭡니까? 설명시킬 때 이해할 수 있게 알려줘야 되고, 자료, 어떤 자료요? 표준화된 자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네, 드디어 우리가 100번까지 왔습니다. 제가 한 200번까지 지금 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절반을 왔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외우고 하다 보면 반드시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외우고 쓰고 외우고 하다 보면 남은 시간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붙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혹시나 이번엔 공부 많이 못했으니까 뭐 시험 치지 말까? 이런 생각 드시더라도 한번 시험을 치고 오십시오. 3만 원 내고 한번 시험을 치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혹시나 내가 붙을 수도 있잖아 라고 한번 가서 쳐보는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시고 열심히 준비하시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